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인사해요. 다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입니다. 오늘은 이정자 선생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정자 선생님께서 에세이집 뜸들이다를 내셨는데 진짜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네, 오늘 이정자 선생님, 수필가 이정자 선생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자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자 선생님께서는 강원도 화천이 고향이세요. 네. 네, 강원도 화천. 네, 2007년 한국수필로 등단을 하셨고, 네. 2007년이면 벌써 몇 년이에요? 등단한 지? 15년, 14년 그렇게 되나요? 오. 네. 그리고 아침문학회, 그리고 뜸사랑 회원이시고요. 저서로는 나는 빨강이 좋다. 그리고 위로, 술을 놓다, 오늘 뜸들이다까지 총 4권의 수필집이 있으시고, 뭐 공저로는 굉장히 많으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저 중에 특히 아침시라고 있는데 그건 시집이에요. 시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편집을 제가 했잖아요. 예. 하면서 글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네, 글을 네.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읽다가 눈물도 조금 흘리고. 제 글이 슬픈 글이 아닌데. 그쵸. 슬픈 글이 결코 아니에요. 네. 예, 되게 막 웃긴데 그냥 재밌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약간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몽글해지면서 눈물이 톡 떨어지는 그런, 예, 너무 뭐랄까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 글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책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독자님들께도 해서도 그렇게 위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분명히 예,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님들,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위로를 얻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글만 쓰시는 게 아니고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정자 선생님이랑 굉장히 오래된, 예. 예, 한 동네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정자 선생님을 조금은 아는데 선생님 진짜 바쁘시잖아요. 네. 언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여기 이제 책을 보면 매주마다 그 강원도에 편찮으신 어머니 보러 다니시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활동만도 여러 개인데 선생님이 대강 일주일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주일 중에 하루는 네. 손자들을 봐요. 또 하루는 문학반 수업을 또 같이 공유를 해요. 네. 또 하루는 뜸사랑 봉사를 합니다. 네. 또 하루는 한문 서예반 식구들과 또 합니다. 또 하루는 강원도 어머니께 가서 또 뜸을 떠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일주일은 꽉 차 있죠. 어떨 때 제가 생각해도 뭐 직장인처럼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쫙 차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 보통 열정이 아니고서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진짜 그거를 뭐 1년, 2년 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직장이라고 치면 직장인들은 이제 집에 가면 그냥 피곤해서 멍 때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면 선생님은 그 멍 때리지 않고 글을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멍 때리는 시간은 제가 뭐 전철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에도 항상 멍 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전철에서 멍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멍 때리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멍을 안 때리시고 책을 안 보시고 글을 쓰시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궁금해요. 네. 저희 이제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어머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이야기를 쓰면 소설 몇 권은 될 거야. 맞아. 예. 대하 소설 뭐 한 네. 줄은 나온다. 뭐. 네. 예,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느꼈던 거 이런 거를 그냥 쓸 뿐이죠. 그래서 또 요즘에 글쓰기가 심리치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하고 외치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로 저의 이제 느꼈던 바를 이렇게 썼더니 제가 마음도 많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잘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임금님기는 당나귀를 이제 글로 쓴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이게 뭐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매번 그냥 저는 북콘서트를 할 때마다 선생님 그냥 매일 반성해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부지런한데 저도 글 쓰는 작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성 중입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심리 치료라고 하더라도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어딘가에 가야 되잖아요. 그 책상이라든지 뭐 노트북을 킨다거나 그것까지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어쨌든 저는 이겨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글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쓴 글들을 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었을 때 그 느낌, 벅찬 느낌, 생생하게 표현해 주세요. 뭐 저처럼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들은 글은 쓰지만 항상 그러니까 써놓은 글은 있지만 이것을 항상 책으로 묶어내야 되나 안 묶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강원도 비어있는 어머니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그런 고향 이웃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경찰을 불렀죠.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어머니의 귀중품이 없어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어떤 것이 귀중하다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저 또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인 귀중품 없어진 게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나한테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귀중한 것은 뭐 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써놓은 글이 아닐까. 내가 느끼고 슬픔과 기쁨을 느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책을 내며에 그 이야기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책을 내며 보면서 저도 사실은 그런 시가 있긴 하지만 이걸 시집으로 묶고 말어 그냥 세상에 그냥 뭐 쓰레기 하나 더 던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사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내게 정말 내가 쓴 누구는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내가 쓴 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책을 내면서부터 맨 앞에 나오는 그 글부터 막 제 마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 책 제호가 굉장히 사실은 독특해요. 뜸들이다. 사실은 뜸들이다라고 하면 그 단어가 가진 뜻이 뭘 막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 약간 미적미적되고 예. 그런 의미도 이제 약간 예.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호로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예. 제호로는 이게 조금 적당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제호를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 뜸들이다 하고 싶으시다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뜸들이다가 표제작이 되었지만 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좋은 뜻이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 뜸들이다 해야 예. 되겠다 예. 생각하신 이유. 네. 저는 강원도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매주 간 이유도 어머니한테 뜸을 떠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뜸 예, 이렇게 예. 여기 예, 몸에 놓는 뜸. 그 예. 뜨거운 거. 예, 그거죠? 예. 예. 그게 뜸이라는 게 오렐 구자에 불 화자를 쓰는 거래요. 뜸으로 오래 오래. 치료한다. 오래 예, 오래. 예. 아. 그래서 제가 뜸사랑을 알게 된 거는 한 16년 전에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고향 친구가 뜸사랑을 소개해줘서 제가 뜸사랑을 알게 됐고요. 제가 뜸 치료를 해서 제 몸이 완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매주 가서 어머니를 뜸을 떠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 뜸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고향은 병원이 없어요. 강원도 산골이라서 보건소도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골에는 없어요. 그래서 매주 가서 어머니 뜸을 떠드리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또 어머니 뜸을 떠드리면서 또 누룽밥을 누룽밥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뜸에 대한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을 쓰게 됐어요. 머리를 할 때도 뜸을 들여야 된다. 드라이를 할 때도. 그 책 내용에 보면 그 예. 있잖아요. 그 드라이어로 예. 이렇게 머리 손질을 할 때 예. 뜨거운 바람을 했다가 예. 찬바람, 약한 바람? 약한 바람으로 이렇게 살짝 뜸을 들여야 된대요. 예. 해야 고정이 된대요. 예. 예. 그다음에 예. 묵을 쓸 때도 네. 뜸을 들여야 된다. 뜸을 들이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뒷표지에다가 제가 발췌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인생에서 뜸 들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 예. 네, 뜸이 제대로 들지 않은 밥은 맛이 없다. 내 삶이 뜸이 잘 든 밥처럼 맛있는 인생이었으면 한다. 네. 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저도 뜸 들이다가 그냥 일반적인 보통 그런 미적미적된다,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 예. 뭐 간본다, 뭐 이런 예. 것보다 예. 내 인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진짜 이게 글의 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뭐랄까 시나 소설 이런 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필은 예. 좀 약간 이게 바로 직접적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무 좀 약간 무식한가요? 이 수필이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게. 예. 네. 네, 수필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항상 이렇게 소재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주변 얘기죠.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뭐 철학자 탈레스가 하늘만 탈레스? 예. 오, 뭐 네. 이렇게 하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네. 철학자였대요. 그래서 맨날 하늘만 보고 걷다가 하루는 우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무슨 하늘만 맨날 탐구하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혹시 내가 글을 쓰면 이상만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만 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수필을 쓰게 되니까 길가에 있는 돌 하나도 유심히 보고 또 이웃들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게 되는 뭐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워낙 선생님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제작이 되어버린 예. 뜸들이다 네. 부분의 한 부분을 이제 예. 선생님께서 직접 낭송을 해
낭독, 예. 네, 낭독을 해주실 건데요. 예. 네, 만약에 선생님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15페이지 네. 네, 부분입니다. 네. 어머니 몸에 뜸을 떠들인다. 그리고 또 냄비밥을 하면서 뜸을 들여 누룽지를 만든다. 찾아오는 사람 없는 산골은 적막하고 무료하다. 그러니 그냥 잠만 자기 일수다. 내가 너무 건조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할 때가 있다. 도시 사람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나는 너무 안일하게 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다가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뜸들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행동이 굼뜨고 오래 기다려야 뜸은 들일 수 있다. 뜸이 제대로 들지 않은 밥은 맛이 없다. 내 삶이 뜸이 잘 든 밥처럼 맛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싶다. 다시 들어도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시를 쓰지만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냥 모든 문학 장르를 통틀어서 수필이 저는 사실 제일 어렵다고 공공연하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필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쓰세요? 그냥 제 주변 이야기를 제가 겪었던 일들을 그냥 가감 없이 쓰고 있어요. 수필을 처음 글쓰기를 배울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는요. 저희는 처음에 글을 쓸 때 길가에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어요. 이렇게 썼는데요. 그렇게 쓰면 안 된대요. 왜요? 그 꽃들이 이름 모를 꽃으로 피어서 내가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그 꽃이 큰 꽃인지 작은 꽃인지 색깔은 어떤지 향기는 어떤지 그러니까 길가에 작고 노랗고 어떤 냄새가 나는 꽃이 피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꽃인데. 예. 그래서 작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비록 이름 모르는 꽃이지만 그 꽃을 자세히 그러니까 향기도 맡아봐야 되죠. 예. 색깔도 살펴봐야 되죠. 큰지 작은지도 알아봐야 되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물에 조차도 의미를 부여하고 예.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내는. 네. 진짜 아니 그러면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행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실 이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학 장르가 모든 문학 장르가 사실 다 비슷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 문학 장르 안에 그 글을 쓰는 작가의 기본 세계관 이런 인생관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지만 특히 수필은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서 이렇게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인품의 문학 이렇게 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 작가의 그 성향이 고스란히 들어가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선생님은 네. 사랑스러움의 화신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저를 그렇게 막 따뜻하게 쳐다보실 것 같고 선생님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 선생님이 이제 표지작 말고 예. 또 애착이 가는 예. 수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낙화 입실 노처향 이것이 좋아요. 예. 낙화 입실 노처향 뜻이 뭐예요? 꽃잎 떨어져 방에 들어오니 늙은 아내도 향기로워진다. 김삿갓의 시래요. 근데 제가 그때 향기란 무엇일까 이런 데 대해서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할머니가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삿갓의 이 시를 읽고 또 그때가 마침 꽃잎이 떨어지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식기가 너무나 마음에 와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낙화 입실 노처향 부분에서 잠깐만 이렇게 한 문단만 읽어주세요. 예.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책이 있으시다면 71페이지를 네. 읽고 있습니다. 네. 낙화 입실 노처향. 꽃잎 떨어져 방에 들어오니 늙은 아내도 향기로워진다. 나는 감동으로 가슴이 다 먹먹하였다. 때는 봄날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지는 때였고 내가 늙은 아내이기 때문이리라.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사 대표이다 보니 이제 또 제가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또 책이 나오면 보도 자료도 제가 써요. 네. 보도 자료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책을 내며 부분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서 당신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책을 내며 보면 나에게 내 글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글 외에 선생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예. 뜸사랑 봉사활동이에요. 예. 봉사활동. 예. 네. 예. 작년에 106세로 돌아가신 구당할아버지는 뜸을 우리 전통 치료법인 뜸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뜸을 좀 많은 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세상에는 많은 치료법이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제가 어머니를 뜸을 떠드려 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구당 선생님이 늘 배워서 남주자 이런 말 하셨거든요. 그 전에 우리는 배워서 남주냐 이랬는데 남주냐? 예, 배워서 남주자. 그래서 뜸 봉사를 오래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인문TV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선생님 같이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